대리석 로비와 친절한 상담실장의 화려한 덧. 안녕하세요. 오늘도 병동 구석구석을 종종 걸음으로 누비며 어르신들의 마른 손을 잡아드리고 보호자님들의 무너지는 마음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위로하는 20년차 베테랑 간호사 노는뚱맘입니다. 보호자님들, 부모님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큰 수술을 마치고 나면 눈앞이 캄캄해지시죠. 직장 생활은 해야 하고 간병은 감당이 안 되니 다급하게 요양병원을 알아봅니다. 그때 10명 중 9명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집에서 가깝고 외관 깨끗하고 로비 번쩍거리는 곳을 최고로 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단언컨대 이렇게 고르시면 100% 후회하고 몇 달 뒤에 피눈물 흘리며 다른 병원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요양병원 임상 현장에서 20년을 버티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 병원이나 모셨다가 욕창이 터지고 욕창이 감염으로 번져 폐혈증이 오고 결국 걷던 분이 누워서 응급실로 가시는 비극입니다. 요양병원은 침대 개수나 대리석 로비로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앓고 계신 주 질환이 암이냐, 뇌졸중 후 재활이냐, 중증 치매냐에 따라 필요한 의료진 배치와 장비,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굉장히 깁니다. 대충 요약된 정보가 아니라 제가 작정하고 20년 임상 내공을 꼭꼭 눌러 담아 특수 요양병원의 종류별 실체와 병원 광고판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심평원, 데이터 판별법까지 방대한 바이블로 만들어 왔습니다. 수첩과 펜 꺼내세요. 지금부터 똑똑한 보호자가 되어 부모님의 남은 삶의 질과 존엄성을 사수하는 기적을 만들어 가봅시다. 채널 고정하세요. 제1장 암 요양병원 마이너스 쉼터가 아닙니다. 대사투쟁과 면역 복구의 최전선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암특화 요양병원입니다. 주간 검색량만 3만 건이 넘을 정도로 보호자님들의 관심이 뜨겁죠. 하지만 여러분, 암 요양병원을 그냥 항암 치료받으면서 공기 좋은 곳에서 쉬는 요양원 같은 곳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곳은 대학병원 항암방사선 치료 전후로 무너진 면역세포를 살려내고 악액질 CACHEXIA, 즉 몸의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 뼈만 남는 치명적인 상태를 막아내는 대사투쟁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일반 노인성 질환 환자들이 계신 병원과 암특화병원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인프라가 달라야 해요. 의학적 원리를 짚어드릴게요. 암 환자 케어의 핵심은 첫째도 영양, 둘째도 영양입니다. 항암제를 맞으면 정상세포도 같이 죽기 때문에 입맛이 완전히 떨어지고 오심, 구토가 올라옵니다. 이때 임상 영양사가 상주하면서 환자의 혈액 데이터와 대사 상태를 분석해 저염 약선 요리, 유기농 식단, 고단백 항암 식단을 매일 맞춤형으로 짜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일반 환자 식단에 고기 한 점 더 얹어주는 수준이거나 자체 뷔페식 식단과 영양 상담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병원은 암 환자를 케어할 준비가 안 된 곳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병원급 항암 보조 장비입니다.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 HYPERTHERMIA나 세포 내 산소 농도를 높여 항암 효과를 증폭시키는 고압산소 챔버 HBOT가 원내에 구비되어 있는지 기계 모델명까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모신 알파, 미슬토 같은 면역 조절, 주사제 프로토콜이 환자의 항암 사이클에 맞춰 과학적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상담실장 말고 의사에게 직접 확인받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지리적 연계성입니다. 아무리 공기가 좋아도 산속 깊은 곳에 있으면 대학병원, 항암 스케줄 맞추다가 환자가 이동 스트레스로 먼저 쓰러집니다. 메이저 대학병원과 차로 최소 20분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야 급성, 부작용이나 면역 저하로 인한 고열 등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즉각 대형병원 응급실로 한 라인을 태워보낼 수 있습니다. 이 거리를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제2장 재활 요양병원 마이너스 3개월에서 6개월, 신경가소성의 셔터가 닫히기 전. 두 번째는 회복기 집중 재활 요양병원입니다. 주로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 CVA로 마비가 오셨거나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끝낸 후 전원하는 곳이죠.
여기서 제가 정말 잔인하고도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이 평생 침대에 누워서 기저귀를 차고 지내실지 아니면 자식 손을 잡고 제 발로 걸어서 집으로 복귀하실지는 이 병원에서 보내는 발병 후 3개월, 6개월의 재활 골든타임에 100% 결정됩니다. 우리 뇌는 상처를 입으면 파괴된 신경세포를 우회해서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걸 의학 용어로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고 합니다. 이 가소성이 폭발하는 시기가 바로 발병 후 초기 몇 달간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뇌의 셔터는 닫히고 마비된 상태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재활요양병원이라는 이름만 간판에 걸어두고 실제로는 어르신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게 하다가 하루에 고작 20-30분 손발 몇 번 주물러주고 끝내는 무늬만 재활인 병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알짜배기 재활요양병원을 고르려면 3가지 정량 지표를 반드시 면접 보듯 따지셔야 합니다. 첫째, 치료사 인력 밀도입니다. 병원에 소속된 보건복지부 면허 소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의 숫자가 환자 수 대비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확인하세요. 10일 집중신경발달 치료 NDT가 오전, 오후로 꽉 짜여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보행보조 로봇 GAIT TRAI닝 로바트 시스템의 유무입니다. 마비된 환자는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정밀하게 세팅된 로봇의 힘을 빌려 올바른 보행 패턴을 뇌에 강제로 주입해야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셋째, 일상생활 동작 ADL 훈련실입니다. 병원 침대에서 팔다리 운동만 백날 하면 뭐합니까? 집으로 돌아갔을 때 스스로 변기, 뚜껑을 열고 앉을 수 있는지, 문고리를 돌릴 수 있는지, 숟가락질을 할 수 있는지, 매일 훈련시키는 독립된 ADL 공간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말에도 재활치료실이 쉬지 않고 가동되는지도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제3장 치매 전문 요양병원 마이너스 폭주하는 BPSD, 묶을 것인가 잠재울 것인가. 세 번째는 간병 난이도가 단연 가장 높은 치매 특화 요양병원입니다. 단순히 물건 깜빡하는 단계를 넘어 밤만 되면 눈빛이 돌변해서 소리를 지르고 자녀를 도둑으로 몰고 간병인을 폭행하는 행동심리 증상 BPSD 망상, 폭언, 배회 공격성이 극에 달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곳이죠. 보호자님들이 집에서 밤새 부모님과 실랑이 하다가 멘탈이 완전히 부서져서 울면서 찾아오십니다. 일반 병실이나 특화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이런 어르신을 모시면 다른 환자 보호자들의 민원 때문에 일주일도 못 버티고 화학적 구속, 즉 센 정신과 약을 잔뜩 먹여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만들거나 최악의 경우 퇴원 권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매 전문 병동이 완벽히 물리적으로 격리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치매 특화 병원의 핵심은 진압력 오리엔테이션 보존 환경과 비약물적 중재입니다. 진압력이란 지금이 몇 시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은 이 진압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진짜 치매 전문 병원은 병실과 복도 곳곳에 눈이 나쁜 어르신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대한 아날로그 시계와 달력을 배치해둡니다. 그리고 햇빛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건축 구조를 가져야 낮과 밤을 뇌가 스스로 인지해서 밤에 폭주하는 일몰 증후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배회가 심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와 출입구에 스마트 센서 시스템과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실종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차이는 바로 야간 조명입니다. 밤에 병실을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어버리면 치매 어르신들은 착시 현상을 일으켜 벽에 걸린 옷가지를 귀신이나 뱀으로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은은한 간접 야간등을 켜두어 잠에서 깼을 때 사물의 형태를 분간할 수 있게 배려하는 세심함이 있는지 상담할 때 넌지시 물어보세요. 원예, 음악, 미술, 치료 등 인지 가소성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주간 시간표에 빼곡히 박혀 있는지도 꼭 보셔야 부모님의 뇌세포 퇴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제4장 노는 뚱맘의 현장 오감, 감별 사원칙 마이너스 대리석 로비에 속지 마라. 자, 이제 보호자님들이 수첩에 가장 크게 적으셔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병원에 방문하면 상담실장이 화려한 책자를 펼쳐놓고 온갖 자랑을 늘어놓을 겁니다. 귀 다 닫으세요. 20년 차 현직 간호사로서 제가 다른 요양병원 방문할 때 매의 눈으로 찾아내는 현장 감별 4원칙을 공개합니다. 제1원칙, 병실 문을 열었을 때의 첫 냄새를 맡으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병동의 찌릿내나 변 냄새, 혹은 그걸 덮으려고 인위적으로 뿌린 과도한 방향제 냄새나 강한 락스 향이 코를 찌른다. 100% 걸으세요. 그 병원은 간병인들이 기저귀 교체 루틴을 안 지키고 환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진짜 케어가 잘 되는 1등급 병원은 거짓말 안 하고 무취에 가깝거나 은은한 편백나무 향 같은 공기 정화 냄새가 납니다. 제2원칙, 침대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보세요.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환자들의 손톱이 길게 자라 있거나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고 머리가 떡져서 냄새가 난다. 간병 인력이 태부족해서 환자의 개인 위생을 전혀 안 챙기고 밥만 겨우 먹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톱이 길면 어르신들이 가려워서 몸을 긁다가 피부가 찢어지고 그 자리에 기저귀 속 세균이 침투해 끔찍한 3단계 욕창으로 번집니다. 제3원칙, 정규 간호사 RM과 간호조무사 AN의 비율을 확인하세요. 병동 스테이션을 슬쩍 보거나 물어보세요. 가운을 입은 인력 중 정규 간호사의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님들도 훌륭하시지만 급성 선망이나 호흡곤란, 혈압 저하 같은 초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임상 신호를 판단하고 의사에게 정확한 노티노터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건 정규 간호사의 역량입니다. 간호 인력의 질이 곧 부모님의 생명선입니다. 제4원칙, 야간 당직 의사가 진짜 원내에 상주하는지 유도 신문하세요. 대한민국 요양병원의 70%는 야간에 의사가 집에 가고 간호사가 전화로 처방을 받는 온콜 마이너스 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밤 12시에 부모님이 갑자기 가래가 목에 걸려 숨이 넘어가거나 심정지가 왔을 때 의사가 집에서 택시 타고 오는 병원과 당직실에서 3초 만에 뛰어나와 심폐소생술을 하고 콧줄을 뚫어주는 병원. 어느 쪽으로 모시겠습니까? 상담할 때 반드시 밤에 계시는 당직 의사 선생님은 재택 대기인가요? 아니면 원내 당직실에 상주하시나요? 라고 날카롭게 찌르셔야 합니다. 제5장 심평원 등급 조회의 기적 마이너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상담실장의 말은 주관적이지만 국가가 검증한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창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을 검색하세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병원 광고에 우리 병원 최우수 등급입니다 라고 적힌 거 다 무시하시고 보호자님이 직접 확인하시는 심평원 등급 조회 꿀팁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병원평 가정보 메뉴를 누르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탭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지역이나 병원 이름을 검색하시면 국가가 의학적 지표를 기반으로 매긴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성적표가 투명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무조건 적정성 평가 1등급인 곳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이 평가는 욕창이 얼마나 새로 생겼는지, 환자의 잔존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항정신성 약물을 무분별하게 남용하지 않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점수를 매긴 국가 인증 마크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서 인력 현황을 꼭 누르세요. 거기에 의사 등급 1등급, 간호 등급 1등급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호 등급이 1등급이라는 건 간호 인력 한 명이 돌보는 환자의 수가 적다는 뜻이고, 이는 곧 우리 부모님이 방치되지 않고 기저귀 한 번 더 갈아주고 자세 한 번 더 바꿔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생리학적 데이터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간호 등급이 3등급, 4등급인 곳은 인력이 부족해 허덕이는 곳이니 눈길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드는 병원을 3군데 정도 추렸다면 상담 예약을 잡지 말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전 10시쯤 기습적으로 방문해보세요. 왜 하필 이 시간이냐고요? 주말 동안 누적된 처방과 신안 입원 업무, 그리고 주치의들의 총회진이 겹쳐서 일주일 중 요양병원이 가장 바쁘고 실제 근무 인력이 100% 총동원되는 골든아워입니다. 이 정신없이 바쁜 시간대에도 병동 복도가 깨끗하고 간호사들이 침착하게 환자를 케어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 병원은 진짜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케어를 잘하는 알짜배기 명품 병원입니다. 꼭 이 시간에 가보세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안심으로 바꿔드릴게요. 오늘 정말 방대한 양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암, 재활, 치매. 듣기만 해도 가슴이 턱 막히는 단어들이죠. 부모님을 내 손으로 끝까지 모시지 못하고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모셔야 할 때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날카로운 죄책감이라는 돌덩이가 가라앉습니다. 내가 불효자가 된 것 같고 부모님을 버리는 것 같아서 밤마다 눈물 흘리시는 거. 저 요양병원에서 20년 있으면서 다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님,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현대의학의 돌봄은 효심이라는 부모 자식 간의 감정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간병은 가족 전체를 파탄내고 부모님께도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똑똑하게 알아보고 부모님의 질환에 완벽히 정밀 조준된 특화 1등급 요양병원을 찾아드리는 것. 그것이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현명한 형태의 효도 치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가이드라인 수첩에 적으신 대로 딱 3군데만 발품 팔아 비교해보세요. 선택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간병하시다가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병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언제든 제 영상 댓글 창에 마음을 쏟아내세요. 제가 근무 끝나고 조용한 밤에 여러분의 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간호사 언니처럼 친구처럼 진심을 다해 답해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노는 뚱맘이 여러분의 소중한 발걸음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간병가족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들 힘내세요. 건강하시고요. 안녕.